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이정원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 지역 내에서도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입 수능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방역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련 대법원 소송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재판부 교체 등 이상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천안의 한 콜센터에서는 다수의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당진 내에서도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효연 기자입니다. 최근 일주일 새 천안과 아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1월 5일 3시를 기준으로 78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천안의 금융기관 콜센터에서는 다수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5일 충청권에서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판단해 천안과 아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간 곳이 충남이 유일한 가운데 당진 지역 내에서도 방역을 강화하고 시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김효영입니다. 이제 대입 수능 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확진이 됐거나 격리 중인 수험생들도 차질 없이 수능을 볼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됐어도 차질 없이 수능을 보게 할 계획입니다. 대신 다른 수험생에게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격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시험 3주 전인 오는 12일부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머물며 그곳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당진에서도 시험 당일 의심 증상을 보인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과 분리된 전용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당진 수능 관계자는 당진시에서는 2개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다며 8시부터 발열 체크를 하고 37.5도 이상 나오는 학생들은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당진뿐 아니라 충남 전 지역 학생 중 코로나19가 확진되어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은 없는 걸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당진 지역 수능 응시생은 875명입니다. 오는 26일부터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원격 수업이 실시됩니다. JIB 뉴스 이정원입니다.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련 대법원 소송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재판부 교체 등 이상 기류가 감지돼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련 대법원 소송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재판부 교체 등 이상 기류가 감지돼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대법원에 제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진 평택항 매립지, 평택시 일부 기소결정 취소 소송은 지난해 3월 1차 변론을 마친 뒤 오는 11일 현장 검증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 현장 검증이 끝나면 2차 변론 유무에 따라 연말이나 내년 초 최종 선고가 예상됩니다. 충남 도계미 당진 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에 따르면 이 같은 소송 과정에서 지난달 중순 대법원 재판부가 특별 3부에서 일부로 돌연 교체됐으며 김우각 원고 측 보조 참가인의 보조 참가 신청이 각하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소송에 참여해온 김 보조 참가인은 그동안 준비 서면 14회를 비롯해 구성명, 사실조회, 증인, 이의 신청서 등 20여 차례 넘게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지난해 3월 1차 변론 재판정에서는 직접 구두 변론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충남 도계미 당진 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는 5년 넘게 끌어온 소송 막바지에 재판부 변경과 느닷없는 원고 측 보조 참가인 자격 박탈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명확한 해명과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입니다. 당진시가 삽교호 관광지내 노후화된 해양테마과학관을 새롭게 조성한다고 전했습니다. 김효연 기자입니다.
당진시가 40억을 들여 해양 테마과학관을 새롭게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시청 해나루홀에서 김홍장 시장을 비롯해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1층에는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해양 안전 체험 시설을 조성하고 2층에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지향적이고 과학적인 해양 테마파크를 조성해 약 10개의 콘텐츠를 전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홍장 시장은 해양 테마과학관의 리모델링으로 당진시가 해양 안전교육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양테마관은 올해 12월 착공을 시작해 내년 6월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김효영입니다. 당진시와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9개 지방정부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청와대 등 유관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당진시가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9개 지방정부와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위 등 유관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건의문에는 석탄화력발전소는 국가발전과 국민의 편익을 위한 전력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생산된 전력은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대부분 소비되는 반면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등 공해물질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직접적 간접적 사회적 비용이 원자력 등 다른 발전원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가장 낮아 발전원 간 과세 불형평성 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홍장 시장은 앞으로 화력발전소에 따른 지역 환경 피해에 대한 치유와 예방, 친환경 에너지 재원 등 지방정부에서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며 국회와 중앙정부에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입니다. 당진에 지난 며칠간 강한 추위가 찾아왔었는데요. 한편 당진시는 내달부터 한파와 관련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3일과 4일 당진에는 강력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북서쪽에서 영하 20도를 밑도는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를 향해 내려오며 전국,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온이 떨어진 겁니다. 충남 지역은 4일 오전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4도에서 3도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추워지는 날씨, 한랭 질환 등의 응급 상황 발생 가능성이 커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당진시와 당진시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대상자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고요. 네. 전체적인 난방비 지원은 저희가 시비가 있어서 12월 1월 말 아니면 12월 초에 들어갈 것 같은데. 또한 당진시 보건소는 12월 1일부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난방을 제대로 해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기온차가 심할 때일수록 외부 활동을 자제해 건강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이정원입니다. 당진시 동부로 인근 도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이곳을 지나는 타 운전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입니다. 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부로입니다.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시도합니다. 좌회전은 금지인데 일부 불량 운전자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적으로 좌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인근에는 불법 좌회전 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는 등 이곳의 불법 좌회전은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당진 시민이 주로 가입되어 있는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해당 도로에서 불법 좌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덤프트럭 같은 대형 차량의 위법도 잦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 시민은 제1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앙분리대 같은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당진시는 해당 도로의 확장으로 인해 추후 도로의 차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중앙분리대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확장되는 건 맞는데 세부 계획이 이제 확정이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이분들이 그 수청지구나 수청 1지구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할지 아니면 저희가 할지 이제 그런 거는 또 추후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현재 당진 수청지구 인근은 아파트 공사 등 도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 화물 차량도 많습니다. 이런 불법 좌회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전유진입니다. 최근 전국에서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 수 있고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돼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효연 기자입니다. 언제부턴가 거리를 지나다 보면 쉽게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공유 전동 킥보드인데요. 스마트 앱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반납 장소가 따로 지정돼 있지 않다 보니 이렇게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당진의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2명이 같이 타서 아찔한 상황도 계속해서 목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다음 달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고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 처분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당진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면허 있는 사람도 위험한데 규제가 완화돼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공유전동 킥보드 사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JIB 뉴스 김효영입니다. 충남도는 지난 2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푸른 하늘을 위한 그린 뉴딜 공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남도는 지난 2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덴마크 대사관, 요즈마 그룹 등과 함께 푸른 하늘을 위한 그린 뉴딜 공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참여 기관들은 다음 달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1월에서 4월 연구과제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덴마크형 그린 스마트 스쿨 충남 지역 적용, 실내외 대기질 개선을 위한 리빙랩 구축, 도시 및 농어촌 녹색 일자리 확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덴마크 대사관은 도에 적용할 사례를 공유하고 덴마크 지방정부 및 기업과의 연계 사업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양승조 지사는 덴마크 정부와 함께하는 그린 뉴딜 공동사업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JIB 뉴스 이정원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노후 석탄 화력 성능 개선 체계의 중단 등을 요청했습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충청남도가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 재개 중단과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관련 생계형 차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석탄화력 수명은 통상 30년이나 성능 개선 사업을 통한 수면 연장을 통해 그 이상 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보령 4호기 등 노후 석탄화력은 성능 개선 사업 재개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시행을 앞두고 저소득층 소유 생계형 차량의 경우 조기 폐차 유도가 어려운 실정으로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령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승조 충남지사는 대정부 건의에 앞서 1차 계절관리제 기간 성과로 석탄화력 가동 중단 및 상한 제약, 현대제철 등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저감 등을 소개했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